안녕하세요. 일원마스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빨강머리 한 질문 모아보기 우회전 편의 마지막 시간으로 횡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스크. 먼저 질문들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요 맨 위에 요거 하나고 나머지는 뭐랄까 감상이나 느낌을 적어주신 그런 댓글들인데 요런 댓글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실제 영상에는. 일단 실제 영상이 어떤 거였는지부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이 표지판이 있으면 이건 되고 이건 안 됩니다. 이 표지판이 있으면 이건 되지만 이건 안 되고, 뭐 대략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횡단과 관련한 영상이었습니다만 이런 감상이나 느낌이 나온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제가 설명을 잘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겠습니다만 이 횡단이란 개념 자체도 한국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횡단이 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스크. 지금 보시면 위에 두 개는 요거는 도로죠, 도로. 그리고 밑에는 요 주차장이고. 횡단이 뭐냐? 이렇게 오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횡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도로로 들어갔다. 이거는 우회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중앙선을 넘어서 도로로 진입했다. 이건 뭘까요? 이건 횡단입니다. 여기 좀 좁은 요 도로에서 나와서 중앙선을 넘어서 도로로 진입했다. 이거는 우회전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도로에서 도로로 가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을 가로질러 가는 거. 그거는 우회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가거나 반대로 도로에서 도로가 아닌 곳으로 가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을 가로지르는 거를 횡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일본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한국에서도 요 횡단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도로교통법상에서. 근데 이게 솔직히 좀 뭐랄까 약간 말장난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이게 자동차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보면 뭐 사실상 똑같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게. 횡단이라는 말 자체가 가로로 자른다라는 말이잖아요. 여기 가로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반대편 도로를 가로로 잘랐잖아요. 근데 우회전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은 똑같잖아요. 가로로 자르고 횡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횡단도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기 전에는 우회전을 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횡단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요 횡단이 끝난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횡단을 한 다음에 도착한 곳이 도로면 우회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똑같이 우회전을 해서 횡단을 한 다음에 도착한 곳이 도로가 아니면 횡단이라고 부르자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라는 게 저의 어떤 그 강력한 추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임 자체가 우회전이랑 횡단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차이가 나는 건 그런 똑같은 움직임으로 도착한 곳이 도로냐 도로가 아니냐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용어를 기억하는 것보다 일본에서는 이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가는 게 가능한데 도로로 가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랑 그냥 도로가 아닌 쇼핑몰이나 무슨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거랑 구분을 한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런 마스크.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움직임을 해서 간 곳이 도로인 경우랑 똑같은 움직임을 해서 간 곳이 도로가 아닌 경우랑 왜 구분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딱 떨어지는 답을 찾지를 못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제 의견을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놔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도시 쪽으로 가면 이렇게 큰 길이 있고 골목들이 많잖아요. 좁은 골목들이 이렇게 빌딩들이 있고 근데 가끔 뭐 이렇게 직접 차로 들어갈 수 있는 슈퍼 같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골목으로 들어가는 차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들이 많으면 여기 다 중앙선에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우회전을 하려고. 그럼 길이 막 엄청 막히겠죠.
이런 경우에 우회전과 횡단을 구분하지 않는 상태라면 야 중앙선 넘는 거 금지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슈퍼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좀 우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와야 되고 슈퍼 입장에서도 좀 뭐랄까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좀 씁쓸할 거고. 근데 일본은 이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 우회전만 금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횡단은 오케이. 요렇게 해놓으면 요 길로 들어가려고 막 골목마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좀 소통이 원활해질 거고, 상대적으로 이 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슈퍼 이용객들은 횡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약간은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구분이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변두리 쪽으로 가면 이렇게 큰 길이 있고 막 그 큰 쇼핑 시설들이 막 연달아 있는 막 이런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그 동네 이 안쪽에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골목이 하나 있고 또 쇼핑 시설이 있고 막 이런 데라면 반대로 횡단을 해서 쇼핑 시설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들 때문에 여기가 막히고, 그래서 구분이 안 돼 있다면은 야 중앙선 넘지 마라고 하면은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또 우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회전은 오케이 하고 횡단만 금지시키면 여길로 들어가는 차들은 못하지만 요 골목을 해서 집에 가려고 하는 주민들은 해피하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구분을 한 건지 아니면은 구분을 해놓고 보니까 이런 상황에 활용을 할 수 있겠다. 뭐 어떤 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구분이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쓸모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스크. 그래서 이런 경우에 쓰이는 표지판을 좀 보시면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우회전을 하지 말아라기보다는 요 화살표 방향으로만 가라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회전이 안 되는 그런 표지판이고, 얘는 횡단을 아예 금지하는 횡단 금지 표지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표지판이 여기에 서 있다. 그러면 슈퍼로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횡단이니까. 근데 여기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얘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쇼핑 시설로 가는 건 안 되는데 골목길로 들어가는 거는 된다라는 겁니다. 이 표지가 실제로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뭐 별 쓰이질 않는다 그래서 아예 리스트에서 빠졌던 걸로 제가 작년에 검색을 할 때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일본에 왔을 때 저건 무슨 표지지? 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가는 상황이 한국에서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게 뭐지? 무슨 의미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시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표시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회전과 횡단, 이 용어를 기억을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헷갈리는데, 가로질러서 가는 데가 도로냐, 가로질러서 가는 데가 도로가 아니냐,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회전, 횡단이 헷갈리지 않는 분들은 우회전, 횡단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도로를 가로질러서 가는 데가 도로가 아니면 요 표시를 참고를 하셔야 되고, 도로면은 요 표시들을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스크. 그러면 도로 중간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횡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멈춰야 되는 것만 빼면 파란불에 우회전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을 좀 살펴야 되겠고, 도로로 들어가는 우회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횡단보도가 대부분 그려져 있는데 안 그려져 있는 경우에도 자전거나 사람이 이렇게 빈번하게 건너다니는 데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행자는 갑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고개가 돌아가는 한도까지 사람이나 자전거가 없는지 이렇게 스캔을 하셔야 된다. 횡단도 마찬가지예요. 횡단도 항상 이렇게 인도를 가로질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입구 주변으로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한도까지 다 스캔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으면은 일단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횡단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 문제는 여기 서는 거, 가다가 여기 서는 게, 이게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신 분들한테는 아마 가장 어색한 부분이 아닐까. 근데 뭐 할 수 없죠. 뭐 여기 이렇게 가야 되거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면 서는 수밖에 없는데, 요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서두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뒷차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최대한 빨리 와서 빨리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설 때도 천천히 쓰셔야 되고, 요걸 할 때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하신 다음에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대략 이제 요쯤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앞에 대략 한 4, 50m?
일본도 30m 전방에서 깜빡이를 켜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조금 미리 좀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속도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하면서 조금 있다가 깜빡이를 켜고 이 내가 지금 횡단이나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위치에 서면 되는데 요때 뒷차를 너무 이렇게 의식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무슨 불법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필요하면은 갈 수 있어요.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뒤에서 저 차 때문에 내가 방해를 받았다. 이 차를 방해하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뒤에 차들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왜? 자기도 어디 가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회전을 하거나 횡단을 하려고 할 때 뒷차를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고, 물론 뒷차는 약간 좀 귀찮겠죠. 이렇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여기가 완전히 그 왕복 2차선 도로면 서야 되니까 나는. 기쁘지도 않고 귀찮겠지만 그렇게 다니는 게 도로다라는 인식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미안하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누가 횡단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려고 섰다. 그러면은 기다려주면 됩니다. 이 사람한테 갚으면 돼요. 그래서 뒷차는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천천히 멈춘 다음에 이쪽 상황을 보고 우회전이나 횡단을 하시면 된다. 뒷차를 의식해서 서두르면 안 된다. 요거를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스크. 지난번에 말씀드린 교차로의 파란불도 그렇고 오늘 말씀드린 이 우회전이나 횡단을 봐도 일본의 도로 규정은 한국과 비교해서 운전자들이 알아서 잘 해줘야 되는 게 생각보다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디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저는 어떤 방식이든 익숙해지면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일본은 한국이랑 상당히 다른 시스템이다라는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시스템에 익숙한 운전자들은 일본에 왔을 때 상당히 어색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석의 위치라던가 진행 방향은 오히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운전자들이 알아서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대처법 뭐 이런 게 아니겠느냐. 그런 대처법들을 잘 숙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런 마스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마스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